정비법을 제가 다 안 풀었었군요. 정비법 1번 한번 보자. 18페이지. 푼 줄 알았어.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극히 열악해야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택을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또는 그 아니고 및 그 또는 그 아니고 및 그.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맞죠? 이게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하나 더 있는 게 정비 기반시설은 그냥 열악. 정비 기반시설은 그냥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 과도하게 밀집이 아니라 그냥 밀집.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이 맞는데 공원이나 공용주차장은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지정. 이거 한번 보면 정비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수립하는 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 예정구역별로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서 구역을 지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비계획 입안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그 전에 안전진단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은 우리 나눠드린 자료에 (3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정비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로.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로. 그래서 이 시는 다시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로 구분을 하죠. 대도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는 수립하지만 도지사가 인정하면 아니할 수 있다. 그냥 시라고 돼 있으니까 이 시에는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가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도 원래는 수립해야 되지만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느냐라는 건데 대도시는 승인을 안 받습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가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며칠? 14일. 주민한테는 14일. 그 다음에 의회는 60일 내외 결과를 통보한다라는 거. 14일, 60일. 그 다음에 협의심의 거쳐서. 이게 정비기본계획 수립표죠.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같이 나와 있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 수립을 하지 않죠. 원래 수립을 하지 않지만 원래 안 하니까 도지사가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립하여야 한다. 차이점들은 제가 밑에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수립할 때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때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14일이고 의회가 의견 주는 기간이 이게 30일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그 다음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느냐는 건데 대도시 시장은 정비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지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크게 차이점이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정비 기본계획이든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든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재검토는 5년마다. 이거 빼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차이점 3가지 빼고는 뭐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업 예정구역별로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정비계획 입안하는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고, 시장, 군수는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근데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직접 지정을 할 수 없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특, 광, 시, 군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 묶어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려고 할 때 N은 의견 듣습니다. 의견을 2번 듣겠죠? 주민한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한번 듣고.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며칠? 요게 30일. 요게 정비계획 입안할 때 기본계획은 14일, 정비계획은 30일. 그 다음에 의회가 의견 주는 기간은 똑같이 60일. 그 다음에 요렇게 의견 듣고 나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나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정이 되고 나면 정비구역 지정된 내용을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을 시켜줍니다. 요게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 지정의 절차. 자, 보죠.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해서, 일단 군수 빠져야죠. 특별시, 광역시에서 관할구역에 대해서 정비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인정하면 수립을 해야 됩니까?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인정하면 아니할 수 있다. 원래 해야 되니까 아니할 수 있다. 원래 해야 되니까 아니할 수 있다.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원래 안 하니까 인정하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뒤에 문장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도시 과밀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돼서 이거 해야겠는데 하면은 수립을 해야 되는 건 리모델링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가 아닌 시도 원래는 수립하지만 이런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30일. 정비계획은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 정비기본계획이 14일.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곳이 되면 그 정비구역을 뭘로 봐주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랑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본다. 간주가 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랑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5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때에는 국장에게 그 지정 내용을 보고 동그라미. 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열람 동그라미. 이게 바로 고시, 보고, 열람입니다. 고시, 보고, 열람.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두시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해제하여야 한다. 이게 2년, 3년, 5년 그거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몇 년? 예, 추진위원회 나왔으니까 2년. 해제하여야 한다. 이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추진 상황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가 동의하죠?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를 어디에 놨냐면 거기 18페이지 보시면은
각종 실효 및 취소 사유가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밑에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라는 게 나와있죠? 18페이지 밑에.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이거는 3년, 2년, 5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제하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가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30% 이상이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정비구역 해제하지 않고 얼마 연장해주죠? 2년, 3년, 5년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 직권 해제. 이거는 해제할 수 있다. 해서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30% 이상의 요청,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하고 여기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 과반수. 지금 방금 본 지문이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거. 5번, 6번은 일단 참고로 보시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비구역 해제. 그래서 실효 해제 이런 것들은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효, 뭐 취소 이런 것들 나오면 항상 나와야 되는 게 다음 날. 그래서 2번은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3번.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걸 일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이제 들어갔던 돈이 있겠죠. 조합장들, 짜장면값, 그다음에 술값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비용을 썼는데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은 그 돈을 걔 내야 되니까. 걔 내야 돼. 이거 표준어가 아닌가? 아무튼 토해내야 되니까. 토해내야 되니까 그 비용 때문에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이걸 방치를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거기서. 근데 거기 보도블록이 깨지죠. 그거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안 고칩니다. 정비구역 안에는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거기 보도블록이 구멍이 나고 깨지고 해도 가만 안 두고 멀쩡한 보도블록 다 갈아엎어 버리죠.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들이 집을 고치느냐? 안 고치죠. 좀 있으면 철거할 건데. 그러니까 계속 슬럼화가 되는 겁니다. 도시지역 안에 정비구역을 지정해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계속 슬럼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간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해제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도입할 때 뭐 말이 많았었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4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 선도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청을 해야죠. 국장에게. 지정해줄 것을 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서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거 해제하지 않고 2년, 3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요청을 하면은 해제하지 않고 연장해주죠. 얼마 연장해주죠? 2년. 이렇게.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는 사유,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 이런 것들. 그래서 2년, 3년, 5년 안에 안 하면 해제하여야 한다죠. 해제하여야 한다. 이거는 2년, 3년,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어떻게 해제하죠? 해제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지정하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두 번째로 30일이 여기 정비구역 해제할 때가 30일.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할 때 주민한테 드리는 게 30일, 정비구역 해제할 때 주민한테 드리는 게 30일.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에 주민에게 공람시켜줍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시킬 때 역시 30일. 그렇게 딱 30일이 주민한테 드리는 그 세 번이 정비법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정비구역에서 대수선은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대수선, 용도 변경 다 허가받는데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이 허가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니은 빼고 나머지는 다 허가받는 겁니다. 니은 빼고는. 자, 여기까지 하고 건축법 보죠. 옳은 거.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기존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보다 큰 규모로 건축물을 건축하면 증축이라고 했죠. 증축.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기존 규모 안에서 새로 짓는 건 개축이나 재축인데 기존보다 더 크게 지었을 때 전부를 철거하고 더 크게 지으면 신축, 일부를 철거하고 더 크게 지으면 증축. 이렇게. 2번 건축리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되고 새로 지으면 재축. 멸실되고 새로 지으면 재축.
그 다음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입니까?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고,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건 신축.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과 별도로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입니다. 증축.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죠. 자, 근데 대지에 원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같은 대지 안에 101동 있고 102동을 하나 더 짓는 거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대지 안에서 전체 연면적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연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이건 증축.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그 대지에 있는 건물의 연면적을 다 통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똑같이 이거 구조는 똑같죠.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그건 신축. 이렇게. 그다음에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수선은 일단 제가 그 주요 구조부랑 울트라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인데, 울트라들 다가구, 다스레, 세대간의 경계벽,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런 것들은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할 때도 1제곱미터 한 개만 건드려도 이거는 대수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행위도 대수선. 이렇게 해서 일단 봐야 되는 건 맨 앞에 있는 게 주요 구조부인지 울트라인지 보시고, 뒤에 증설, 해체가 나오면 무조건 대수선. 근데 수선 변경일 때는 주요 구조부일 때 숫자 확인하시고, 울트라일 때는 숫자 볼 필요도 없이 수선 변경도 대수선. 자, 1번 외벽 마감 재료는 울트라 아니죠. 그러니까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거 대수선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둥은 주요 구조부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증설 나왔죠. 그럼 숫자 볼 필요 없죠? 증설 나왔으니까. 증설, 해체 나왔을 때는 숫자를 안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난계단,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할 때 숫자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근데 5개 피난계단 이런 것들은 대수선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예. 그 다음에 다가구,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역시 숫자 필요 없이 수선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내력벽을 20제곱미터 증설 나왔으니까 숫자 볼 필요 없죠. 대수선 맞는데 뒤에 연면적이 늘어나면 증축.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대수선. 그러니까 대수선도 해당하고 증축, 개축, 재축에도 해당하면 그거는 증축, 개축, 재축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용도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거. 의원 뭐죠? 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이런 것들, 치과의원 싹 다 원, 일종근생.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죠? 이거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일종근생입니다. 근데 광명시청,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광명경찰서처럼 규모가 큰 거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버리면 그거는 공공업무시설입니다. 공공업무시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파출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들, 규모가 작은 것들은 일종근생.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정답.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을 키워서 먹습니까? 구경합니까? 구경하는 데는 뭐라고 했죠? 문화집회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은 동물, 식물 키워서 먹는데, 그래서 거기 나오는 도축장, 도개장, 버섯 재배사, 축사 이런 것들, 이 동식물 관련 시설. 근데 동물원, 식물원은 키워서 구경하니까 문화집회시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뭐죠? 이종근생. 안마원은 일종근생, 안마시술소는 이종근생. 무도학원 재밌죠? 뭐죠? 위락시설. 우리 학원과 다르게 무도학원은 재밌죠. 그래서 위락시설. 그 다음에 장의사, 이거 뭐였죠? 장의사? 이종근생. 장의사, 이종근생. 총포 판매소는 이종근생. 장의사, 이종근생. 총포 판매소, 이종근생. 그 다음에 화장장, 납골당 같은 게 묘지 관련 시설입니다. 장례식장이 장례시설이고, 장의사는 이종근생.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은 운수시설, 사람 실어나는 거, 터미널,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은 운수시설. 근데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이런 것들은 창고. 짐을 실어 나르면 창고고 사람을 실어 나르면 운수시설. 주차장은 교통시설. 자동차 관련있어요. 뭐 교통시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뀌면은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9글자를 써야 되죠.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일단 시험장 가서도 일단 9글자 써놓고 이거 시작을 해야 헷갈리지 않죠. 이종근생 어디 있죠? 이종근생. 근. 그 다음에 의료시설은 교, 의교, 노수야 여기 올라가죠? 허가, 신고 아니고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인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판매시설 어디 있죠? 다, 판, 운수. 그 다음에 업무시설 주검, 단, 공, 업고 이렇게 내려오죠. 신고사항이죠. 하는 경우 건축사가 설계한다.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건 허가 대상일 때만. 허가 대상일 때만 건축사가 설계를 하죠. 신고 대상은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닥면적 1500제곱미터인 문화집회시설을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은 문, 종, 위, 관. 숙박시설은 다, 판, 운, 숙박시설. 여기 신고사항이죠. 용도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사용 승인도 받아야 한다. 자,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건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관계없죠?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바닥면적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근데 바닥면적이 지금 1500제곱미터니까 빠지는 경우도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동물병원을 창고시설로 용도 변경합니다. 동물병원 뭐죠? 이종근생.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이종근생. 그 다음에 창고는 창고, 산업 등에 있는 창고시설. 허가사항이죠. 허가사항. 그러니까 가장 어렵게 나오면은 일단 대부분이 여기 29개의 용도군 안에서 바뀌는 거.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근데 여기 그 29개의 용도군이 아니라 건물의 종류를 내버리면은 이 건물의 종류, 방금처럼 동물병원이 이종근생이라는 걸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창고시설이 뭐 창고라는 걸 찾아야 되고, 이게 다시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어렵게 나오면 건물의 종류를 내버리면은 문제 난이도는 좀 높아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호텔을 백화점으로 변경하면, 호텔은 숙박시설이겠죠. 호텔은 관광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백화점으로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합니다. 숙박시설은 다 판, 판매시설 다 판, 같은 줄에서 바뀌죠. 이럴 때는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그러니까 자, 같은 줄 안에서 바뀔 때는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그래서 지금 영업시설군이 다 판, 숙박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바뀌는 겁니다. 숙박시설에서 판매시설로. 그럴 때는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근데 같은 뭐 여기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교회에서 절로 바뀌죠? 이런 것들은 그냥 교회도 종교시설, 절도 종교시설, 같은 종교시설, 요 종교시설 동그라미 안에서 바뀔 때에는 그냥. 그 다음에 1종근생, 2종근생 상호간의 용도 변경도 그냥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용도, 복수 용도로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옆에 또 OX 지문의 8번.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허가, 신고 내지는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네. 복수 용도를 인정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건축 허가는 좀 보죠. 자, 요거는 거기 15페이지 나눠진 자료에 15페이지. 자, 건축법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맨 처음에 여기 사전 결정이라는 걸 했죠.
입지, 규모, 사전 결정 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을 할 때에는 공사 계획을 신고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에 사용 승인.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맨 처음에 등록이라는 걸 하죠. 등록의 요건은 연간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30세대 이상일 때 누구한테 등록하죠? 국장. 등록은 국장한테. 이렇게.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허가 대신에 주택법에서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사업 계획 승인.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주택법에서는 사업 계획 승인.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공을 하죠. 착공할 때 마찬가지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이런 것들을 비교해 놓은 게 거기 15페이지, 16페이지에 나오는 건축허가랑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허가권자 원칙은 누구한테 허가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다만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한때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권자가 변경된다라고 가로 앞에 써놨죠. 가로 뒤 안에. 근데 시나 군에서는 그대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죠. 다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허가권자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도지사. 국장보다도 도지사.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지사가.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밑에 정리되어 있는 거. 대형 건축물.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모는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육환경 보호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역시 도지사가 지정 공공구역에서 규모는 없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지을 때 요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오죠. 사업계획 승인은 원칙은 지자체장이 합니다. 지자체장이. 근데 면적 10만을 가지고 구분하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 도, 대도시가 풀었으면 특별시, 광역시, 도, 대도시. 근데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국가나 주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택도 없다라고 했죠.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내지는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자본의 조정이 필요해서 국장이 지정고시 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네 번째는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게 예외적으로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 그래서 건축허가권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비교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자, 건물 지을 때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그럼 어떨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느냐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 요거 아니면 싹 다 건축허가 대상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원칙,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 아닐 때는 싹 다 건축허가 대상 해서 원칙은 30호인데 예외적으로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 두 가지가 단독주택 단지. 그래서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이랑 두 번째는 한호. 그 다음에 원칙 3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가 지름도로 폭이 6m 이상이고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지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착공의 시기. 허가받고 나서 얼마나 착공해야 되죠? 원칙 2년.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는 5년. 자,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 안 하죠? 허가 어떻게 합니까? 취소 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 5년 안에 착공 안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어떻게 하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보면은 착공의 시기 허가받은 날부터 2년, 공장은 3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착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고하고 나서는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된다. 근데 1년 안에 착공 안 하면은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효력이 상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은 5년. 근데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할 때는 최초의 공구는 승인일로부터 5년 안에,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죠. 그때 이제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가 밑에 나오죠. 1번.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3년 안에 착공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적 취소 사유라고 돼 있으니까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착공은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죠. 1번이 공사 착수 기간 안에 착수를 안 했을 때. 다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 착공 신고를 안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N은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사유는 거의 똑같죠. 사유는 똑같은데 건축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3번 사업계획 승인에서 2번, 3번은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그래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사용 승인은 며칠 안에 하죠? 7일. 사용 검사는 15일. 이런 것들. 임시 사용 승인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나오면. 자, 그래서 5번 문제를 안 풀었죠. 자, 5번 문제 일단 보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받지 않는 게 4가지가 써있죠. 받지 않는 거는 첫 번째가 지정문화재나 거기 가지정을 임시지정문화재라고 해야겠죠. 임시지정문화재.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 위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급탄, 급유, 급수시설, 그 다음에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주역실. 얘네는 건축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정답이 3번. 전통 한옥, 전통 건조물, 문화재가 적용을 안 받는 거지 오래됐다고 해서 적용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 옳은 것.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허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는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지만 시나 군에서는 그대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야죠. 2번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관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모가 빠졌습니다. 규모가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근데 3번에는 규모가 빠져야죠. 규모가. 그러니까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에서는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 근데 그 교육환경보호나 주거환경보호에서는 규모 없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는 위락, 숙박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있죠.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뭐 해야 되죠? 사전결정 통지받고 나서 2년 안에 허가 신청해야죠.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5번이 정답. 사전결정.
사전 결정도 기본서라든지 찾아보시면서 좀 확인을 하십시오. 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사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전결정 받았을 때 의제되는 것들.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다만 산지 전용 허가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보전산지일 때는 도시지역에서만. 그게 작년 기출문제. 이렇게. 그 다음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신고대상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는 얼마? 85제곱미터 이내의 증, 개, 재축. 높이는 3m 이하의 증축. 그 다음에 신축할 때 어디서 하죠? 촌에서. 노트는 아마 4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까? 44페이지에 촌에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하면서 규모가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이렇게 대수선할 때 규모는 2미, 3미,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어떤 대수선?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아까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였죠. 그 중에서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그 다음에 공장은 무슨 공장?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의 공장. 그 다음에 그 밖에 소형 건축물로서 일반적인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창고는 200제곱미터,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400. 근데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읍 면지역에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 면적 1번 80제곱미터를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맞죠? 85제곱미터 이내의 증, 개, 재축이니까 80제곱미터를 맞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림지역 촌에서 규모는 2미, 3미인 건축물을 신축.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맞습니까?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맞죠? 다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는 제외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에서는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대수선, 증설 해체 나왔으니까 대수선인데 규모가 2미, 3미,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맞죠? 그리고 수선이 아니더라도 규모가 맞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의 공장으로서 공장은 무슨 공장?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맞습니까? 500제곱미터 이하니까 500제곱미터라도 되죠.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면 되죠. 그러니까 90제곱미터는 100제곱미터 이하니까 맞고. 이렇게 2번이 정답. 그다음에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를 취소가 아니라 효력이 상실. 효력이 상실. 다시 정리해보죠. 여기 사전 결정받고 나서 허가 신청 얼마 안 해야 되죠? 2년.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허가받고 나서 착공은 얼마? 공장은 3년. 근데 이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장해줍니다. 얼마 연장해주죠? 1년.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건축물은 신고받고 나서 얼마 안에?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효력이 상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건축 허가 제한 기간은 2년. 우리 제한 저번 주에 했었죠? 기억이 안 나시면 또 찾아봐야죠. 24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정비 예정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건축 허가 제한. 이렇게 제한 나오면 항상 왜 제한하는지, 제한하는 사유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제한하는 기간. 그래서 국계법에서 제한하는 사유는 5가지. 그리고 제한하는 기간은 3년짜리 연장 안 되는 거 있고 3년에 2년 연장되는 거 있고.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에서는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가지 행위를 제한하죠.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기간은 3년 플러스 1년.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의 경우에는 누구는 제한을 할 수가 없죠? 허가권자는 제한 X라고 아마 써놨을 텐데? 허가권자는 제한 X. 그래서 국장이 제한하거나 시도지사가 제한하거나. 그래서 국장이 제한할 때는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한 제한 기간은 2년 플러스 연장은 1년. 그래서 3년에 연장 안 되는 거 있고, 3년에 2년 연장되는 거 있고, 3년에 1년 연장되는 거 있고, 2년에 1년 연장되는 거 있고. 그러니까 방금 질문에서 건축 허가 제한은 2년 플러스 1년. 3년 동안 제한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제한해요. 2년 동안.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에서 특이했던 건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제한했을 때는 즉시 뭐 해야 되죠? 국장에게 보고. 그리고 보고를 받은 국장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제한 나오면 항상 왜 제한하는지,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참 좋은데.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보죠.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받으면 며칠? 7일.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얼마? 2년 이내로 합니다. 근데 이거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9번 협의 대상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건물을 건축할 때는 원칙 허가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권자와 협의를 합니다. 허가권자와 협의.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국가나 지자체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에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미리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 의한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자,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 건축물은 3가지가 있습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이랑 하나 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요 3가지가 착공 신고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요 3가지는 똑같이 사용 승인의 대상. 그러면 협의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래서 협의 대상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면 되고, 그냥 착공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협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허가권자에게 뭐 해주죠? 통보.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도 시장실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지을게. 지어? 하고 지으면 됩니다. 협의. 그리고 다 지었죠? 전화 한 통 하면 되죠. 광명시장한테 전화해서 쓸게? 써? 통보하면 통보. 그래서 사용 승인의 대상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렇게 3가지. 즉 협의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통보만 하고 쓰면 국가나 지자체니까. 2번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나 도시군 계획 시설에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받고 지어야 됩니까? 신고하고 지었습니까? 허가.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 나오고 가설 건축물 나오면 그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이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죠? 4층 이상이면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층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실이니까 나중에 도로 설치하면 이거 철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조 내지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가설 건축물은 허가된 신고든 둘 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오케이. 그 다음에 새로운 간성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면 안 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이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요건. 4층 이상일 때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3층 이하여야 한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 근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도로 만들 때까지. 그 다음에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똑같이 3년.
다만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그 공사 완료일까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데 이거 연장할 수 있습니까? 네,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 만료일이랑 연장 가능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30일 전까지. 그러면 통보를 받으면은 내가 연장하고 싶다라고 할 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5번에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건축주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그 다음에 10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